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왜 3.1혁명인가 다 얘기해서 드렸었죠. 예, 한 소리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거 볼 때마다 아주 국뽕이 차오르고 울컥울컥합니다. 좋아요. 딱 제가 원하는 그 스타일로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했어요. 아우 너무 감사했어요. 예. 자, 지난주 뭐였죠? 예, 왜 3.1혁명인가? 그리고 3.1 운동을 해 그러면 안 되고 독립기념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3.1혁명과 헌법정신입니다. 헌법정신. 여러분, 헌법이 뭡니까? 헌법. 맞는데, 예. 애정쌤 뭐라고요? 승민이가 그랬니? 뭐라고 좋은 단어가 나왔는데? 뭐라고? 정답입니다. 와, 송이가 맞췄어요 다. 제일 중요한 법이에요. 헌법이. 그래서 한 나라의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헌법이 제일 중요해요. 빙고야. 이따 용돈 줄게 너. 이따 용돈 줄게. 리얼.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 날 최초의 헌법을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제헌절을 지키는 거고요. 87년에 10월에 10차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바뀔 때마다 공화국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 10공화국이 아니라 중간에 유신헌법이라서 나쁜 헌법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6공화국이라고 합니다. 헌법이 개정되면 7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의 헌법이 개정되는 동안에 그 중에 3번은 나쁜 헌법이 있다 그랬죠. 유신헌법, 독재헌법. 심지어 독재체의 유신헌법에서 바뀌지 않았던 헌법 전문에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은요. 전문, 본문, 부칙이 있어요. 전문은 다른 나라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헌법 전문이 뭐냐?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이런 것들을 막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은 조항이 아니에요. 문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항보다도 중요한 기본 정신. 그걸 헌법 전문이라고 합니다. 이 헌법의 전문에 있는 우리나라 기본 정신, 헌법의 기본 정신 3개. 혹시 아십니까? 자, 그 전에 프랑스 혁명의 3대 제일 중요한 거 3개. 자유평등 파괴. 이거 외우잖아요. 왜냐면 이거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유평등 파괴. 예, 프랑스 혁명에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정신을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지만 안 배워서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요. 여기서 좀 연식이 되신 분들. 아니에요. 김덕화 집사님 아니 연식이 안 됐어요? 근데 예, 죄송합니다. 이명 집사님. 어종숙 선생님. 국민교육 현장 외우셨습니까? 우리는 예, 역사 3일 따고 잠깐만요. 그거 외우셨죠? 못 외우면 어떻게 됐죠? 손바닥 맞고 허벅지 맞고 그랬죠? 이게 열받는 겁니다. 국민교육 헌장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을 교육해야 한다라는 교육부 차원의 하나의 강령에 불과해요. 그건 죽도록 외우게 시키면서 왜 헌법 전문을 외우게 안 시키죠?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인데. 왜냐하면 헌법 전문에는요. 우리가 알아서 국민들이 깨어나면 독재자들이 싫어할 만한 것들이 잔뜩 들어있거든요. 진짜요. 이따 보세요 한번.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기본 정신 아직도 안 나오고 있죠. 왜냐? 우린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쓸데없이 국민교육 헌장 배우고 있고 쓸데없이 프랑스 혁명 알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몰라요. 뭐냐? 바로 정의 인도 동포회입니다. 외우세요 여러분. 정의 인도 동포회. 했어요 이거. 예, 제가 3년 전에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네. 예, 정의 인도 동포회 외우세요. 예, 이거 우리나라 사람은 알아야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정신인데. 자, 이 정의 인도 동포회가 처음 나온 데가 어디냐? 이게 독립선언서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 그 당시에 실제로 이렇게 인쇄해서 뿌린 겁니다. 여기 보면요. 뭐 이게 쭉 독립선 왜 독립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명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공약 3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공약 3장을 보면요. 오늘 우리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다.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이게 공약 3장이에요. 이 공약 3장의 1번이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 동포회입니다. 이걸 공약 3장을 누가 만들었느냐? 만해 한용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정의 인도 동포회가 헌법 전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헌법 전문은요, 헌법 정신을 선포하고 헌법의 기본 원리, 추구하는 가치, 재론의 유래 등 조항은 아니지만 조항과 효력을 지니고 이게 바로 현재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입니다. 저희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인형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됐습니다. 밑엔 다 좋은 얘기예요. 이제 자, 이게 헌법 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헌법 전문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이게 우리 중학교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요. 거기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안 배워요. 이거를.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안 가르치느냐를 설명할게요. 우리나라의 법통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수능 국어 시간이에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법통. 예.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가 이어나간다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즉, 1920년 상해에서 건립된 그 임시정부 있죠. 그게 우리나라의 처음이라고요. 대한민국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걸 왜 안 가르칠까요? 왜 안 가르치냐? 그럼 여러분 1920년 이후에 매국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있죠. 민족 반역자들. 그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역적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렇죠? 국가를 팔아먹은 놈들이 되는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 이승만 정권 때부터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득세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들은 뭘 주장하느냐?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분명히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 나쁜 새끼들은 계속해서 8.15를 건국일로 하고 싶어요. 왜요? 자,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한 사람은 독립운동가죠. 1945년 8월 16일 날 만세 부른 사람 누구예요? 한 박자 늦은 거죠. 1945년 8월 16일은 누구나 다 만세 불러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친일파들은 8월 16일부터 만세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요. 지금 우리 광복절이 건국절이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했던 친일 행위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8월 15일에 건국이 된 거니까. 그래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새끼들은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헌법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헌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그거를 독립기념일로 삼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를 건국 임시정부를 법통으로 한다는 헌법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는 어떤 이념을 따릅니까? 전문에 나와 있잖아요. 예, 우리의 이념은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입니다. 그렇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따른대요, 우리는요. 자, 여기서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민주이념을 따르는 거지 자유민주주의를 따르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달라요. 요건 나중에 이거 갖고 1시간 해야 됩니다. 우린 민주이념을 따라요. 근데 어떤 민주이념이냐? 4.19 민주이념, 불의에 항거한. 자,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 4.19는 간단하게 누구 물러나랍니까? 이승만이죠. 그렇죠, 이승만. 그러면 이승만이 우리의 국부입니까? 아니에요. 이승만은요, 헌법에 명시된 불의한 자입니다. 그렇죠? 불의에 항거했다는 거는 이승만 물러나렸잖아요, 4.19가. 네, 헌법에 박혀 있어요. 즉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이다, 우리의 국부다, 존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입을 꼬매든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려야 돼요. 우리의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서 헌법을 안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전문에 나와 있는 예,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위한 사명이에요.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입니다. 즉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들은 역적 반헌법 세력이고요. 북한과 전쟁하자는 것들도 반헌법 세력입니다. 왜냐? 우리가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해야 돼요. 그 강화는 뭘 위해서 강화하는 거죠? 전쟁을 억제하기, 평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세야 국제에서 질서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잖아요. 남들이 만만히 안 보고. 그래서 우리가 군비진강을 하는 거지. 북한과 싸우려고 군비진강을 한다? 반헌법 세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민주개혁을 해야 된답니다. 민주가 뭡니까? 민주가?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독재,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 다 반헌법 세력입니다. 또요. 우리는 뭘로 단결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요. 예, 바로 정의, 예, 인도, 동포회로 하나 돼야 됩니다. 자, 정의, 인도, 동포회가 뭔지 이게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갖고 쭉 얘기할 겁니다. 헌법 전문 딱 3줄만 읽어봐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답 나오죠. 근데 이게 6차로 개정된 헌법 전문이에요. 많이 약해진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을 이거 있죠. 이게 뭐냐? 이거는 우리나라 1948년 7월 17일 반포한 초대헌법 있죠. 초대헌법. 그 전문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위에부터 시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예, 확실히 나왔죠.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라고 아예 뭐 박았어요. 계속요. 시작.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4.19 전이니까. 그런 거 없었으니까 이렇게 현재 3.1운동으로 건립했다고 초대헌법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는 놈들 다 죽여야 됩니다. 반헌법 세력이에요. 왜냐? 일본이 사과했으면 괜찮아요. 일본이 사과하고 우리가 옛날에 전쟁했었어 미안해. 여러분 저는 독일, 영국 다 싫어하거든요. 제국주의 국가들. 근데 걔네들은 최소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100조를 물어주니 80조만 물어준다. 그런 전쟁 배상금을 협상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요. 한 적이 없대요. 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또 강제 노동 끌려갔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 4년 전에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청양에 백대원 집사님의 외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현재 나이가 97세세요. 근데 아직도 혼자 버스 타고 교회 다니시고 집안일 하시고 귀만 약간 안 들리시고 카랑카랑 하십니다. 근데 그분을 알고 봤더니 16살 때 대구 출신이세요. 대구에서 나물 캐다가 끌려와서 인천에 여기 부평이 미국인지 있잖아요. 그게 원래 만주국 그 군복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서 강제 노역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변에 알고 보면은 아직도 그렇게 연결된 분들이 꽤 계셔요. 근데 일본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헌법에 의하면 일본과 우리는 결코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내에 일본을 동조하는 세력은 반헌법 세력입니다. 자, 정의.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른 거. 좋습니다. 바른 거. 그런데요. 의가 있고 정의가 있죠. 그냥 의. 그럼 되는데 왜 정의라 그럴까요? 의도 있고 정의도 있잖아요. 네. 의를 세운다. 99점입니다. 와,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 이거 여기저기서 강의했는데 처음 나왔어요. 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요 소의와 대의가 있어요. 소의는 뭐냐? 내 자신의 의예요. 개인의 의. 근데 대의는 단체의 의예요. 근데 정의는요 소의와 대의가 모두 바르게 서는 거예요. 단체의 의의를 중시해서 개인을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요. 소의와 대의가 조화롭게 모두 서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오, 임명환 지사님 짱이십니다. 좋아요. 네. 자, 계속요. 그리고 중립을 추구합니다. 절대로 중도가 아닙니다. 이거 옛날에 제가 임명 강의 했거든요. 여러분 중립과 중도의 차이점 아십니까? 중도는요 평균이에요. 평균.
예를 들어서요. 미안해 승민아. 승민이하고 송이랑 싸워요. 1,000원짜리가 있는데 서로 자기 거랑 싸워요. 그러면 중도는 뭐냐? 야 반띵. 이 중도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죽도록 억울하겠죠. 둘 중에 한 명은 정말 이게 내 건데, 정말 내 건데 얘가 우기는 건데. 그러면 중도는 반띵이에요. 제일 비겁한 겁니다. 중도는요, 악한 자를 편드는 간접 방법이에요. 이해되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1,000원은 분명히 누구 소유가 있어요. 근데 한 명이 우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 시끄러워 귀찮아 몰라 아 귀찮아 야 반띵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1,000원의 소유주는 500원을 손해보는 거고, 이 자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겼던 얘는 아싸 500원 개이득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도예요. 우리 사회에 중도병에 걸려 있어요. 이거 정말 더러운 짓이에요. 내가 무식하고 귀찮아를 티내는 거예요. 중립은 뭐냐? 철저히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 너 왜 이게 니거 1,000원이야? 왜 엄마가 이렇게 죽일게 너는 왜 1,000원이야? 그래서 철저하게 팩트를 체크하고 진실을 해서 내가 누구도 편들지 않고 진실만을 추구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걸 중립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중립은 가운데서 출발하지만 결국 정의를 선택하게 해요. 중립은. 근데 중도는 그냥 무조건 가운데예요. 끝이에요. 그냥. 중도가 편해요. 머리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되게 공정한 것 같거든요. 근데 중도가 제일 비겁한 겁니다. 악한 이들을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립을 추구해야 합니다. 정의가 바로 그거예요. 중립을 추구합니다. 중립은 피곤해요. 되게 피곤해요. 따져야 돼요. 네. 자, 그리고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 평등을 실현하는 겁니다. 즉 각자에게 정당한 몫이 있을 거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많이 일한 놈은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많이 기여한 사람 많이 줘야 되고, 땡땡이 치는 조금 줘야 되고, 이거 있죠. 그거 다 따져보고 먹을 만큼 주는 거. 그게 바로 정의예요. 정의. 이거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그게 나와요.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적당히 잘 분배하는 거. 분배 정의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그러면요. 대한민국은 정의롭습니까? 여기에 대답하기 되게 힘드시죠? 예. 그러면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정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어벤져스급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워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마음이 아프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정의도 동포회가 헌법의 기본 정신이고, 아까 정의세 제가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점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더 하면 또 욕해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요. 인도는 뭡니까? 사람의 도리. 좋습니다. 영어로는 휴머니즘. 인간의, 그렇죠? 인류의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그리고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 우승 열패와 정확히 반대되는 겁니다. 정확히 반대되는 겁니다. 약육강식이 뭡니까? 약한 놈이 잡아먹힌다. 그렇죠? 적자 생존은요. 소수 인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고요. 우승 열패는요. 우열한 사람이 승리하고 나서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와 정확히 반대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나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이걸 너무 당연시 여겨요. 절대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이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이쪽으로 가지 말자고 죽도록 노력했어요. 1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국제연맹을 만들었죠.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국제연합을 만들었죠. 유엔을 만들었죠. 그 이유가 다 이 인도 때문에 그래. 인도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 살자고. 자, 그래서요.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의 주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나 야고보서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유엔 국민인권선언 같은 것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물론적 사회 진화론 1차 세계대전으로 반성으로 유엔의 세계 인권선 출발. 이게 뭔 소리냐?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겁니다. 네, 사람을 물건으로 봐요. 요즘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 배송 알바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일 같은 거? 내 핸드폰에 띠릭 울려요. 보면 이 동네 배송 떴어요. 내가 가야지. 띡 눌러요. 그러면 자 어느 치킨집으로 몇 시까지 오세요? 가요. 거기서 띡 찍으면 자 어느 집으로 배송해 주세요? 가요.
간단하게 이런 걸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죠. 그 사람에게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지시를 받는 사람들 꽤 많죠. 우리 사회에 보면 되게 많아요.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거부감이 없어요. 지금 이런 게 문제입니다. 뭐냐? 플랫폼은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앉아서 그 모든 일을 해요. 콜을 받아요. 예, 누굽니까? 아, 예, 알겠어요. 그럼 배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콜 가능하신 분 올려요. 다 와요. 아, 제가 오세요. 아이고, 여기 추운데 좀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플랫폼은 그런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지금 흔히 얘기하는 복지국가 있죠? 거기는 이 휴머니즘을 올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에 락을 걸어요. 이해되세요?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 내 오토바이가 엄청 빠른 거예요. 난 튼튼해요. 내가 이 모든 독점해서 싹 쓸 수도 있겠죠. 그거 못하게 해요. 그렇게 장치를 해놔요.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30분 배송 이런 거 없어요. 여기서 거기까지 30분에 가니 여기 중간에 가다 보면은 학교 주역이 그것도 있고 못 있고 그런데 어떻게 30분 만에 가? 여긴 40분 거리야.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없어요. 여러분 AI 많이 나왔죠 지금? 예, 그거에 대해서 이런 논의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게 없어요. 우리 사회가. 원래 우리나라는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인간은 사물과 동물과 구별된 주체로 각 개인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걸 인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늙었든 젊었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키가 크든 작든 외모가 어떻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함이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그런데 일본 놈들은 어떻게 했느냐? 지주들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사람은 지주. 우리나라 지주들. 일본 사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회유했어요. 회유. 너네 이 땅 그래 이 땅 이렇게 해주고 나한테 세금만 잘 내면 돼. 근데 니네 조선왕조 때 세금 10% 냈다고? 15% 내. 백성들한테 아이 니네 마음대로 알아서 뜯어. 그럼 지주들이 네 하고 한 30-40% 뜯어버리고 조금 맞춰 이런 식이었었어요. 일본은 또 서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밟아버렸죠. 그렇게 했어요. 이 인간을 동물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루타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생체 실험도 하죠. 제가 미국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 731 부대 중국에 있었던 그 생체 실험 부대 있잖아요. 미국이 그 부대를 흡수해버렸어요. 그들 엄청난 전쟁 범죄자들이잖아요. 반인륜적 범죄 저지른잖아요. 하나도 법정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다 미국이 먹어버렸어요. 미국이 지금 의학이 발달한 이유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인류애가 없어요. 인류애가.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 헌법엔 인도를 넣은 겁니다. 가난하다고 식민지 백성이라고 약하다고 장애 있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다 잘해줘라. 인간 대접해줘라.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는 게 결국 문화 강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인권을 보장한다는 소리는요. 우리들 누구도 굶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들의 창의력이 올라가요. 그게 문화 강국이에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강대국이 아니라 한없는 문화 강국을 맞이하고 싶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문화가 꼽힙니다. 이게 우리 헌법의 두 번째 정신이에요. 인권, 인도. 세 번째는요. 동포애입니다. 동포애. 되게 웃기죠? 동포애 왜 동포애? 여러분 동포가 뭡니까? 동포? 한민족? 감사합니다. 예. 동포는요. 같을동 태보포. 그래서 같은 배에서 나온 자라는 소리예요. 당군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면 됐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 민족을 뜻합니다. 민족. 이상하죠? 왜 민족이라 그랬을까요? 왜 동포애가 필요하죠? 19세기 이후 민족주의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많이 잃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도 나라 없었죠. 대한국민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 일제시대에는. 대한국민이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도 조선반도에 안 살고 하와이로 끌려간 사람,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 구남도로 끌려간 사람, 동남아로 끌려간 사람, 혹은 만주로 끌려간 사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대한국민이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는 어디에 살든지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미국, 애니깽 등등등등등 어디에 고려인이든 어디에 살든지 같은 국민 민족끼리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밀고 처단 분열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가 동포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살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좀 제발 모이자. 서로 좀 사랑하자. 그게 동포회입니다. 그러면요. 자, 최근에 이 동포회를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 있습니다. 뭐냐? 조선족 혐오. 조선족 혐오. 여러분, 저희 교회 인문학 강의 제일 조회수 높은 1위가 조선족 혐오잖아요. 그 조선족들이 우리는 조선족이라고 부르면 되게 낮고 천하고 나쁜 놈들이 생각할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조선족의 한 반 정도는 독립운동가 후손이에요. 오히려 유공자로 삼아도 모자랄 사람들이에요. 다. 물론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도 있고 도전한 사람도 있지만 반 정도는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순간에 조선족 하면 다 혐오해버려요. 근데 우리 헌법에 보면 보세요. 어디에 살든지 우리의 동포면 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못 받고 있어요. 이거 헌법을 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민족 단합하자. 그 소리입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영종도 가다 보면요. 영종도교 건너보면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세계 한인들, 세계에서 흩어져 사는 한인들 상인 네트워크 그 기지 같은 걸 건립하고 있어요, 지금. 되게 잘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 계급 출신으로 차별하지 말고 좀 민족끼리는 잘 지내자. 그러면 지금은요, 이 동포에 누가 포함될까요? 북한이요. 북한. 같은 민족이잖아요. 즉 북한을 대적하는 건, 전쟁을 벌이는 건 여러모로 헌법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옳고 그름이고 그 완전한 다 똑같이 먹자 공산당이 아니라 각각 격에 맞는 평등이었고 소위와 대의를 같이 하는 거였고, 그리고 인도는요 휴머니즘으로 인간다움, 인권이라 그랬고, 동포에는요 민족 단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헌법 3대 정신입니다. 3.1운동 3대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지금까지 3대 정신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정의, 인도, 동포회. 우리나라 정치인이든 리더급이든 이걸 위배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항의하시고 그 사람들을 택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정의, 인도, 동포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